예, 한밤의 미주라 4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새벽 1시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금요일이 됐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실적 발표한 거 막 챙기다가 금요일이 돼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주는 3일 동안은 벌벌 떨었고요. 오늘 목요일 날 네.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걸 함께 했고 네.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떤 게 바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렇죠. 뭐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오늘은 뭐 테슬라가 지금 폭죽을 터뜨리고 있지만 또 어떤 기업이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실적 네. 그러면은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오늘이죠. 돌아온 오늘 그쵸. 어떤 실적 발표가 있는지 네. 또 한번 체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일정 보면 좋죠. 네, 남아있는. 오늘장 지금 목요일장 장전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UPS, 사우스웨스트 이렇게 쭉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요, 덱스컴, 데커스, 웨스턴 디지털, 스케쳐스 아시죠? 스케쳐스 운동화 브랜드. 운동화 브랜드, 네. 굉장히 발편한 운동화 브랜드, 스케쳐스, 그다음에 에드워드, 보이드, 사실은 텍사스 로드하우스, 얼마 전에 텍사스 로드하우스 저희가 또 소개를 네, 해드렸었는데 레스토랑 종목들. 레스토랑 종목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면서 성종모 위원께서 네. 저희의 배를 꼬록꼬록하게 만들었던 그런 네. 시간이 좀 있었는데 텍사스 로드하우스 바비큐 집이죠. 배고프네요. 어떤 게 나올지 네.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자, 내일 걸로 가보면요. 내일 파이퍼 샌들러 조금 전에 트럼프의 당선 확률 55%까지 상향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파이퍼 샌들러 내일 나오고요. 자,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콜게이트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콜게이트는 우리가 해외여행 가시면은 많이들 사오시는 치약 만드는 회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즈덤 트리는 비트코인 ETF 요 만드는 이제 IB 네.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포틀랜드 제너럴 일렉트릭, 뉴웰, 그다음에 센텐 이렇게 Aion까지 나와 있습니다. Aion이 사실은 이 중에 눈에 가장 띄는 편이긴 합니다. 네. 자, Aion까지 보실 수 있고 이렇게 글자로 한번 보시면요. 콜게이트 파이퍼 샌들러, 위즈덤 트리,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Aon 보험사예요. 보험사. 그러니까 이 Aon은 보험과 재보험사 사이에서 이 중개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네. Aon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니폼 메인 스폰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서 본 유명한 듯한. 로고를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지 다시 생각하고 보실까요? 있었어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유니폼에 있는 그 네. 로고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 Aon 맞습니다. 그 Aion이 이 Aion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유명한 회사들 이렇게 네. 오늘자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이렇게 실적 발표가 되는데 네. 자, M7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서 폭죽을 터뜨렸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언제 하느냐? 29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구글 알파벳 네. 실적 발표에 나서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네. 메타가 같은 날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금요일.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가 혼자 11월 20일 네. 약간 대미를 장식하는 그래, 너네 이렇게 캐펙스 투자 잘하고 했지? 나 이렇게 실적 잘 나왔어. 하고 예. 싶은가 봐요. 그렇죠. 짜잔 하고 싶은 짜잔. 느낌의 회계 기준 25년도 3분기 실적을 엔비디아가 11월 20일 날 내놓게 되는데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수목금 쫘라락 지금 몇 군데입니까? 하나, 둘, 셋. 5군데의 M7 중 5군데가 그러네요. 나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또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다음 주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구글에 대해서는 지금 반독점이라든지 AI 이슈가. 관련된 그 내러티브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전망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퀘스천 마크. 거기다가 알파벳 구글이 하고 있는 검색 시장에 대한 반독점 이 소송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안드로이드 그 앱스토어와 관련된 소송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담됐던 최근 네. 이슈가 좀 있었고 네. 그 3분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주목이 되긴 하는데 네. 구글이 사실은 AI 예를 들어 뭔가를 접목해서 하려고 할 때 눈에 띄는 뭐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약간 어잉. 응? 네. 이런 느낌 좀 드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가 구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아이비나 리서치들이 내놓은 전망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약간 지금 점심시간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못 오르네요. 지금 S&P 500도 하락으로 지금 하락 권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히트맵 저희가 출발할 때만 해도 초록색이 많이 보여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차 약간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시간별로 지금 흐름이 왼쪽 위가 좀 가리긴 했는데 네. 제가 옮길게요. 네, 네, 이렇게 다우가 네, 지금 11시 반을 지나면서 다들 후루룩 빠지고 지금 잠깐 올라온 모습 보여주면서 0.62% 빠지고 있고요. 네. 나스닥이 오늘 그나마 파란색을 띄고 있는 지금 네. 3대 지수 중에 유일한 친구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에서 11시 반 지나면서 지금 빠졌다가 잠깐 지금 반등한 잠깐. 네, 그런 모습이고요. S&P 500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많이 올려놨던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지만 변동폭 자체는 크진 않아요. 네, 이런 가운데 빅스 지수도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예. 네. 자, 빅스가 상승으로 돌아섰다.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핀비즈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향후 5분간 5분 이후에는 불마켓을 예상한다라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5분 뒤에 지금 불구죽죽해진 이 전체적인 히트맵이 과연 반전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생각보다 빠지는 종목들이 빠르게 낙폭을 많이 키워내고 있어서 지금 흐름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이낸스 쪽이 장 초반만 해도 강보합권 정도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대부분 지금 하락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 발표를 한 KKR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예.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신약 관련된 빅파마들도 점차 낙폭이 좀 깊어지면서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 1% 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소비재단도 하락하고 코카콜라, 펩시코 뭐 다 빠지고 있고 에너지 쪽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잉이 2%까지 좀 낙폭을 계속해서 그려내 가면서 생각보다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부에서 전해드렸어요. 이 투표를 했는데 합의안에 대해서 노조가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노사 협상 투표가 부결됐다. 네. 이런 소식이 그냥 딱 헤드라인에 박혀 있고요. 네. 파업은 지금까지 해온 만큼 더 연장한다. 해온 만큼 5주. 5주 연장한다로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잉 소속 국제기계 항공우주노조 IM이라 그러죠. 네. IM 노조가 사측 제시한 합의 투표를 했는데요. 64%가 거부를 했습니다. 64%가요. 네, 64%의 조합원이 거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보잉 입장에서는 되게 야심차게 제시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최초의 인상안이 4년간 25%, 그랬다가 30이 됐다가 다시 35까지 온 소식이었는데 이게 지난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나왔던 네. 밤사이 우리 시간으로 나왔던 안이었는데 그래서 23일 날 투표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고요. 거기 네. 내용에는 $7,000씩의 특별 상여금 좋겠다. 퇴직연금, 기여금 확대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돼 있었는데 네.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노조 측에서는 3년간 40%를 인상을 요구해 왔는데 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사측 제안에 확정연금 제도가 2008년 이제 금융위기가 좀 있었을 때 네. 없어졌었는데 요거 복구해달라. 이게 뭐냐면 확정적인 액수의 연금을 주는 겁니다. 마치 아이의 우리- 날 네, 박아서 박아서. 금액을. 그러니까 매달 주는 그런 어떤 일정 수준의 급여 개념을 달라. 어허. 그러면 이게 보잉 입장에서는 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쵸, 말이 안 되죠. 퇴직연금 금액적으로. 같은 경우는 이게 401k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받고 있는 우리 이제 퇴직금 쌓듯이 요거 자기가 일한 만큼 쌓아서
거기다가 조금 더 얹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지금 얘기는 여기서 일을 했으면 마치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향후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얼만큼의 확정연금을 달라 이거기 때문에 보잉에서 못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완성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일단 오트버그 CEO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 실적을 내놓으면서 우리 네. 목표는 앞을 보고 그들을 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전에 글로벌 10%의 인원을 감원하기로 했죠. 그렇죠. 17,000명 정도를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노조 측의 심기를 하게 한 게 또 하나 있다 그래요. 뭐요? 787 드림라이너라고 787 예전에 747 보잉 점보의 후속 네. 가장 뚱뚱하고 사람 가장 많이 태우는 그 787 드림라이너의 생산 기지를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노조가 없는 공장으로 옮겼대요. 아, 비노조. 비노조 공장으로 이 드림라이너의 생산을 옮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문제가 같은 달에 있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게 화면에 나오는 위성 이름이 인텔셋 332라는 어허. 위성인데요. 이게 네. 유럽과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의 통신을 제공하는 오. 그런 통신 위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영화 보면은 주먹만한 이 휴대폰 같은데 옛날 모토로라 핸드폰 이만한 같은 거. 셀폰이라 그러네요. 진짜 에, 에, 옛날 에, 에. 폰, 카폰 같은 거. 위성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신부도 이렇게 길고 그래서 이거 요- 뽑아야 되고. 예. 요 통신 위성용 전화기 있잖아요. 네. 요걸로 전화하는 그 아, 위성인데 그 위성이 얘예요. 얘인데 이게 토요일 날 이상 현상을 겪었대요. 네. 이거를 리포트한 곳이 미국 우주방위군입니다. 어. 여기서 이상 현상을 겪은 뒤 이제 위성 폭발이 됐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위성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뻥. 심지어 러시아에 보면 러시아도 나사에 필적하는 네, 있잖아요. 뭐랄까 우주항공청 이런 데가 그런 데 있잖아요. 네. 로스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거기서도 잔해를 확인했다. 어. 라고 실제로 확인을 해준 내용이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음 장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맨 위부터 볼까요? 2018년 10월에 라이언 에어 소속 737 맥스 8이 추락해서 그 당시에 189명이 사망했고요. 아이고. 이게 그 유명한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이었고요. 2019년에는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737 맥스 네. 157명 사망.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보잉 737 맥스기가 연속으로 추락사했고 심지어 인도네시아 기체는 찾지도 못했어요. 아, 진짜요? 블랙박스 찾는데 엄청 오래 걸렸고 어허. 이게 어디 납치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산산조각이 난 네.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737 맥스기가 20개월 동안 운항 금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보잉의 고초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2018년부터 2018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 그래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분기 손실을 겪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 해의 12월 달에 첫 우주선 스타라이너 네. 지금 우주로 쏘아 보낸 그 스타라이너를 네. 시험 비행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CEO가 잘렸죠. 그런 일이 또 있었고 737 맥스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잘 오다가 네. 올해 1월에 737 맥스 9기 아까는 8기였어요. 네. 업그레이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짝이 뜯겨나가요. 이거 네. 됩니까? 그래서 네. 이게 큰 문제가 되면서 그 와중에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까지 재인수를 하는. 한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원천 기술이 약간 약화되지 않았느냐라면서 원래 갖고 있었던 회사를 내보냈다가 다시 인수하는 발표했고요.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에요. 네. 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칼훈 CEO가 또 사임을 했어요. 그때 사고 쳐서 문제돼서 취임했던 사람이 그 사이에 또 사임을 하고 네. 지금의 오트버그 CEO가 아하. 취임을 한 상황인데 네. 오트버그 CEO는 취임한 지 지금 2달 됐잖아요. 네. 그 와중에 파업 시작했고 실적 발표 망했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스타라이너가 우주에 갔는데 기체가 고장나서 펑. 거기에 있는 우주인들을 데리고 오지 못해서 네. 스페이스 X의 로켓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위성이 터지고 터지고.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네. 휘황찬란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보잉. 저희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사실 보잉 같은 기업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우리 그 누리호를 만드는 그런 그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카이. 같은 그런 국가 보안 시설이고 그쵸. 국가 보안 기업이니까 네. 보잉을 날릴 수 없고 파산시킬 이유가 없다. 절대 가만둘 절대 가만두지 네. 않을 것이다라는 개입이 것을 무조건 들어가죠. 사실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바이더 딥인가? 지금이야? 지금이니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일지를 한번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가도 아닌 것 같다. 네. 이번에 문짝이 뭐가 뜯겨나갈지 모른다. 어떤 이번에는 문짝이 꼬리 뜯겨나갈지 날개가 모르겠다. 사라질지 모른다. 무서워. 꼬리 날개 얘기했으니까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네. 얼마 전에 꼬리 날개에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발견돼서 FAA에서 네. 보잉기의 꼬리 날개 문제를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불과 2주 됐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여기 일지에 추가해야 돼요. 지금 사고 일지 추가 아직은 한 줄.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네, 그쵸. 그만큼 보잉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악귀에 씌여 있다. 그런 상황. 악재의 네. 중앙에 소용돌이에 있다. 네, 지금 파묘 한번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굿까지 한번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무튼 보잉이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어제였나요? 네. 실적 발표도 본인들이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네, 본인들이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의 실적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보잉 주가 한번 그런 기념으로 한번 볼까요? 네, 보잉 현재는 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153.82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YTD로 보면 40.9% 보잉이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이맘때 사셨으면 네. 그래도 마이너스. 이제 손실률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사신 분들이 문제예요. 그치.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문이 뜯겨 나갔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무슨 일이 아닌데 보잉 보잉 주주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보잉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트레이딩 하려고 사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음. 가치주의 개념에서 특히 이제 말씀드렸지만 없어지지 않을 회사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하는 회사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래 버리면 쉽지 않다라는 그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잉 진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옆에 제가 이제 헬스케어 센터 좀 열어놨는데 마이클님이 그 전에 마이클님 뭐래? 조종실에 네. 북어를 걸어놔야 된다. 뭘 걸어요? 악귀를 쫓으려면 북어를 걸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팥죽도 좀 발라놓으면 되려나 모르겠네요. 도깨비 막으려면 팥죽을 이렇게 하면 안 온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테슬라부터 제가 오앵커님께 나오고 있는 위주라 사보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네. 네, 지금 보잉 사실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뉴스는 쭉 정리를 해보니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악재의 소용돌이에 있는 상황이고 올라가려면 사실 파업 끝나도 올라갈지 말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파업이 일단 5주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래서 5주 이후에 끝난다고 한들 주가가 문제가 되는 게 네. 이제 한 달 동안 파업 시가 10억 달러 손실이라고 했으니 한 달에 10억 달러. 그러면 2달 반, 3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억 달러 손실이면 유동성 바닥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유 현금 없어지겠죠. 그럼 무조건 지금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죠. 그때 취해졌을 때 반등이 살짝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죠. 그거 외에는 사실 희망이 없다. 그렇죠. 주식 자체는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좀 그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그런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어제 실적 발표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라이릴리가 1.3%가량 빠지고 존슨앤존슨도 1.3%가량 빠지고 있는데 길리어드가 올라서 계속 제가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뉴스는 없어요. 근데 독약청청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차트를 열어봤거든요. 보이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렇게 잘 갈 일입니까? 서서히 올라가고 있군요. 우상향의 아주 적정한 차트를 막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짝 내려갔다가 차트 양봉 쭉 쌓으면서 올리고 응봉으로 쌓아갔다가 쭉 올리고 하면서 차트가 아주 말 그대로 코스피에서 봤던 차트 같은 그니까요. 느낌인데 네. 뭔가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네, 빠졌다는 들어왔다 그 느낌이 하면서 있는데요. 지금 응축했다가 수급 털고 올라가고 지금 계속 그런 모양이 있어서 매수세가 길리어드 있나 사이언스 봐요. 그 뭔가가 있으니까 주체가 그렇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근데 드는데.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시총이 주체가 있다고 올라갈 수 있는 시총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올라간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아마 트리거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트리거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뭐 리포트 같은 것들은 HIV 뭐 요런 쪽에서 계속 성장세가 있다, 매출액의 성장이 기대된다, 뭐 요런 얘기는 찾아봤었는데 지금 일단 빅파마 중에서 가장 좀 예쁜 우상향의 차트를 그려가고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네. 예쁜 거 보고 싶잖아요, 같이. 잘 가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잠깐 봤고요. 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속보 하나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CNBC 보도인데요. 네. 자, 어제 문제가 됐던 맥도날드의 대장균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로이터발로 들어왔고 CNBC가 보도한 거를 로이터가 받았습니다. 네. 자, 영상을 멈춰야겠군요. 네. 자, 식품의약품 안전국이죠. 네. FDA가 맥도날드의 공급업체인 테일러 팜스가 쿼터 파운더 햄버거와 관련된 발병의 출처인지 조사하고 있다. 어허.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뭐 주가와 관련된 큰 소식은 아니지만 일단 원인은 원인을 찾은 걸로 CNBC가 네. FDA 쪽에 확인을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논평에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CNBC는 보도를 했어요. 이 얘기인즉슨 CNBC의 취재원이 FDA를 통해서 확인을 네.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맥도날드는 좀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쵸. 네. 나는 그냥 납품받아서 썼을 뿐인데 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예를 들어 있겠죠? 중국에서 음식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CCTV 이런 거 보면은 네. 이제 누가 다른 사람이 막 뭐 하이네켄 맥주 같은 데서 아. 보면은 이제 발 씻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제외하고는 그거는 그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은 거니까 그럴 네. 만합니다. 하지만 그쵸? 맥도날드는 양파 공급을 잘못 받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 생기는 거는 막을 수 있느냐. 아,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공급 업체 탓이다. 네. 그렇게 일단 발표는 왜냐하면 된 주가가 것으로. 지금 0.7% 올라가고 있어요. 오, 맥도날드 볼까요? 주가가 현재 그러네요. 1% 가까이 네. 지금 0.7% 가량 올라가주는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다. 어허. 그러니까 라는, 맥도날드 자체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예.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그 나오면서 공급사를 바꾸거나 할 경우에는 뭐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 그쵸? 제가 조금 전에 하이네켄이라고 했는데 네. 반드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칭- 칭다오 맥주로 네. 맞죠? 칭다오 맥주였던 걸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칭다오. 네, 제가 이제 하이네켄을 마시고 싶나 봐요.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제 항마력이 떨어졌다고 지금 오앵커님의 오늘의 이 드립이라고 하나요? 지금 오늘 약간 타율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는 타율이 좋다. 네 타율이 좀 칭찬이겠죠. 많이 당연하죠.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들. 뭐 시장은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간 뭐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좀 뉴스 나온 거 로이터에서 나온 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뉴욕의 총기와 관련된 뉴스가 뉴욕 총기 관련된 네, 뉴스. 나와가지고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화면에 지금 띄워놨는데요. 미국 항소법원에서 뉴욕의 많은 총기 제한 허용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약간 그 번역본이라서 어색하게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에서 민감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며 광범위한 뉴욕 총기법에 대해 상당 부분 지지했다. 뭐 이런 얘기 전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사적인 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한 일부 조항을 거부했다라고도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랑은 정서가 다르죠. 아예 저는 총기? 이 무슨 근데 이 일이야, 타이밍에서 싶은. 저런 뉴스가 나오는 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왜요? 하는 점이 네.
총기 소유를 찬성하는 분들은 정말 99.9% 보수층입니다. 그쵸, 당연하죠. 그리고 2층은 총기 소유를 당연히 허용을 찬성하는 트럼프의 지지자이기도 하죠. 일 가능성도 높고 높죠, 매우.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이 총기, 미국 뭐라고 할까요? 뭔가 그 미국 총 관련된 연합회 네.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이게 미국의 정체성이라고 유지해왔던 측면도 생각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미국의 총기 협회 여기에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였나요? 그 영화인이자 감독이신 그분이 회장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상당히 그 뭐랄까 보수층에 있어서 특히 장년층, 노년층 이상에서는 이 총기라는 것이 미국을 상징한다. 되게 당연하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네.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와는 감정선이 좀 다른 측면의 아예. 뉴스들이 좀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는 뉴스들 쭉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이 다시 재미없어진 것 같아요. 다들 식사하러 가셨나 봅니다. 다들 식사하러 가시면서 전반적으로 뭐 조금 그러네요. 네. 지금 디즈니도 한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폭스 코퍼레이션도 0.5%대 약세고 맥도날드가 상승폭 키웁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공급처에서 온 양파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뉴스와 함께 현재 상승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왜냐하면 상황입니다. 처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 네. 얇게 썬 썬 양파가 문제다라고 했으니 양파를 공급받아서 이거를 요리를 한 혹은 맨 처음에 1차적으로 그 뭐랄까 준비 과정을 했겠죠. 네. 얇게 썬 양파를 네. 과정을 만들었다라면 네. 그거를 만든 쪽은 맥도날드 측일 테니까 아하. 그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 네. 아예 양파가 공급사 문제래. 그러니까 농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이게 일정 부분 책임 소재가 넘어갈 수 있지 않냐라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때문에 지금 맥도날드 주가가 다시금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계속 그냥 0.2%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카콜라가 많이 빠져요. 코카콜라. 네, 코카콜라가 1.4%대 빠지고요. 아까 실적 발표한 닥터페퍼, 큐리그 닥터페퍼가 5%까지 좀 낙폭을 키워냈고 코스트코도 1%가량 빠지는데 타깃은 오릅니다. 타깃이 오늘 오르는군요. 네, 타깃이 이제 오릅니다. 어제는 이제 나머지 두 곳 네. 대표적인 지금 소매 업체인 코스트코와 월마트가 올랐었는데 네. 오늘은 타깃이 좀 달러 제너럴도 보합권이네요. 네.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테슬라는 여전히 20% 가까이 올라주면서 254달러. 아마존이 상승폭을 키우거든요. 네. 무슨 일일까요? 아마존에는 1%가량 무슨 일이 있을까요? 상승을 이어가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쉬어갑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뭐 애플이 0.5%, 엔비디아도 쉬어가는데 유일하게 지금 아마존만이 1%대 상승을 그려내고 있어서 좀 이유도 찾아보면서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가 잠깐 있을까요?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TKO 그룹 아까 저희가 이제 WWE랑 네. 뭐 넷플릭스 이야기하고 스포츠 라이브 음. 이야기할 때 거기에 아마존이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업체로 낑겨져 있었잖아요. 네. 관련된 뉴스, 그러니까 있어요? 아마존이 그 중에 하나다라는 뉴스가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네. 그 외에는 지금 모르겠네요. 자, 오늘 인텔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네. 그거 내용 하나 그냥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인텔이 현재 주가가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저희가 어디 바로바로 있을까요? 이제 띄워드리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송해요,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인텔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해서 0.57%. 네, 회사에 그런 장비를 좀 살 수 있도록 보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0.57%요. 0.57%요. 네. 그나마 인텔이 오늘 또 올라갈 수 있었던 데에서는 네. 지금 오늘 소송 승소 소식이 어허. 하나 있었습니다. 네. 15년짜리 소송인데요. 네. 드디어 15년이요?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15년 오. 전에 인텔이 가장 잘 나갈 때 네. 시작된 소송이 인텔이 지금 가장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끝이 났습니다. 전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발로 봤는데 네. 아, 봐줬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얘네가 벌금을 물리더라도 낼 수 있을까? 네. 라는 느낌을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갑작스러운 최종 승소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텔 그냥 끝내고 아, 열심히 그냥, 하자. 아, 너 열심히 해 이렇게 어. 보내준 건가요? 잘하자. 알았지? 이러고 이제 끝낸 느낌인데 힘내. 네. 일단은 EU 사법재판소 최고 법원이죠. 유럽 집행위원회의 항소를 전체를 기각하고요. 전체 기각. 앞서서 나왔던 인텔의 문제가 됐던 불법 리베이트 관련된 사실을 네.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가 증명해내지 못했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지난 2009년에요. 2009년. 2009년이면 정말 예전이죠. 네. 예전에 라떼는 인텔이 정말 뭐 펜티엄 586 이런 거에 펜티엄 이제 오랜만이다. 후속 네. 버전으로 셀러론과 뭐 이런 거 잘 나갈 때 네. 지금 라인업이랑 완전 이름도 다르고 예, 옛날 그럴 때 AMD는 그때 음,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을 때. 허덕허덕 할 네, 때였거든요. 네. 시장 점유율이 정말 90% 이상 AMD를 쓰면 다른 뭐 예를 들어 파워 서플라이나 램이 뭘까 이렇게 호환이 잘 안 호환이 되는. 안 돼서 못 쓴다라는 정도로 아, 그 정도였어요? 안 팔리고 못 팔리고 뭐 그런 상황의 오, AMD였었어요. 네. 왜냐면 뭘 깔지도 못하고 막 트러블 슈팅이 나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네. 유럽에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인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야, 알고 봤더니 인텔아, 니네가 PC 제조업체한테 네. 95%의 점유율로 인텔 칩을 사용하게 하면 돈을 준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5%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게 95라 그래서 5%를 놔준 게 아니고 AMD를 쓰면은 니네한테 인텔 칩 안 줄 거야 라고 아. 협박했다면서 이렇게 해서 네. 소송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2022년 2년 전이죠. 일반 법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그냥 하급 법원 여기서 인텔이 승소를 합니다. 오. 그리고 집행위가 항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제 흔적과 기록과 이런 것들이 가물가물할 때 기억도 안 날 때. 이제 나온 거예요, 결과가. 네. 그래서 어떤 게 나왔냐면 음흠.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졌다는 얘기에 가까운 거죠. 아, 뭐 너무 오래됐네. 네, 이거를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에 가까운 네. 그런 판단이 나왔었고요. 네. 그 당시에 바로 EU 집행위원회가 항소를 하고 새로운 네. 벌금을 부과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95 빼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협박해서 공급하면 안 줄 거야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벌금 어허. 부과를 결정한 부분. 네. 요 소송은 지금 남아 있다. 아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옛날의 영광 속에서 얻었던 상처가 네. 지금 결국에는 승소로 끝나긴 했지만 음흠. 소규모 3억 8천만 달러의 새로운 벌금 관련된 소송은 여전하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다라는 네. 정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해드릴게요. 카니님이 인텔 불쌍하셨다고. 인텔 불쌍. 삼전의 친구 인텔이라고. 아, 맞아. 어떡해. 네, 그렇게 말씀을. 이게 진짜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거를 한순간이라도 놓치는 순간 진짜 기업의 이 뭐라 그래요? 성장성, 앞으로의 가치, 미래에 대한 뭐 그런 평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아쉽죠.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쵸. 그다음에 넥스트가 뭔지도 어느 정도 그림이 연구를 그려지죠. 선행적으로 하다 보면 네. 그림이 그려지는데 삼성전자는 그 팀을 해체했다는 것이고 하이닉스는 가져가서 카이스트랑 세계 최초의 특허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텔은 그걸 보고 자극받아서 내수용으로 해보겠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됐던 것이고 이게 시대의 시류를 잘 탈 수 있다는 거는 그쵸.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닌가. 아. 엔비디아 옛날에 그냥 채굴용 GPU GPU 만들고 만들던. 지포스 만들던 근데 그게 진짜 몇 년이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어요. 네. 5년도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젠슨 황이 파월 와서. 의장의 발언보다 우선시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파월 의장이 100bp 내린다고 해도 네. 젠슨 황이 우리 실적 말도 안 되게 잘 나왔어라고 하면 그게 더 오를 또 거예요. 오를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더 오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HBM을 만들고 있어. 우리의 퀄리티가 최고야. 라고 되게 자신 있게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진짜 네, 삼성전자의 주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이제 코멘트도 더 못 달겠습니다. 일단은 네. 오늘은 하이닉스의 날이었으니까 네. 약간은 축하하는 마음도 좀 가지고요. 앞으로 네, 잘 그쵸.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퀄컴과 관련한 ARM의 소송 속에서 삼성전자가 뭔가 소득을 좀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호. 이렇게 드리블을 좀 치는 네. 그런 내용인데 어찌됐든 간에 퀄컴이 스냅드래곤을 세계에서 굉장히 독점적으로 네. 이 모바일 AP와 PC용 ARM 기반 프로세서를 팔고 있는데 네. 여기서 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번스타인과 JP모건과 CT에서는 분쟁이 금방 합의로 끝날 것 같다라는 아하. 오늘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오늘 퀄컴 주가 그래서인지 어제 잔뜩 빠졌다가 현재 초록불을 지금 세미컨덕터 섹터에서 네. 오늘, 펼쳐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몇 계속해서 퍼센트 올랐어요? 오늘 아, 퀄컴 그것만 봐주시고요. 네. 네. 퀄컴 자, 현재 1% 강세 이어가고 일단 있습니다. 세계 IB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퀄컴이 애플하고도 2019년에 네. 모뎀 가지고 특허 독점 소송을 겪었습니다. 오호. 이게 재밌는 게 그때 합의점을 도출했다라는 게 이제 IB들의 의견인데 네. 이 소송도 재밌어요. 왜요? 이거 약간 썰을 풀자면 네. 요 소송은 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된 소송이었습니다. 오. 뭐냐면 워낙 압도적인 점유율로 퀄컴의 그 모뎀, 핸드폰용 모뎀이 팔리다 보니까 이래도 되겠냐라면서 너네 반독점 조사를 반독점이야. 했고 네. 그래서 부과했는데 결국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땅땅땅해서 벌금 부과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천문학적인 액수 전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네. 그렇게 됐었고 그걸 보고 애플이 어. 독점이다 어. 해갖고 그거 가지고 소송을 또 걸었어요. 그래서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양사가 합의를 했거든요. 아하. 그 얘기를 지금 네. 세계 IB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퀄컴이 앞서서 이 독점 문제나 특허 문제 때문에 네. 이렇게 분쟁을 겪은 적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번 당했던 예, 당했던 기억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 네. 퀄컴과 ARM이 양사 상호적으로 네. 상당한 매출을 서로 주문하는 건에 의존하고 있대요. 아, 서로가 서로를 네, 그러니까 매출을 ARM이 올려주는 퀄컴을 소송 걸긴 했는데 진짜 선을 끊어버리면 진짜 절교하면 둘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나간다. 서로 예, 서로 낭떠러지로 간다. 서로 낭떠러지로 같이 네. 손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라이선스의 취소는 서로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요거를 JP 모건에서는 아예 얘기해 줍니다. ARM 매출에서 퀄컴이 차지하는 연간 매출 비중이 네. 11%나 된대요. 그러니까 퀄컴 빠지면 11%의 매출이 없어져요. 너무 큰데요?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는 ARM 측에 소프트뱅크가 90%의 지분을 갖고 있는 ARM 측에 어허. 작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작전이다. 가격 결정력을 ARM 측이 쥐기 위한 강화 협상 전략으로 보인다. 라는 의견을 오늘 내놨습니다. 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아이, 약간 쩐의 전쟁 같은 느낌이 좀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퀄컴의 ARM 관련 비용 증가가 그래도 앞으로는 이렇게 협상돼 갖고 뭔가가 전가되더라도 사람들이 쓰는 데 있어서 혹은 이익률 문제에 있어서도 그닥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이렇게 IB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퀄컴의 어닝은 11월 6일입니다. 네, 퀄컴 현재 0.9%대 강세, ARM은 2%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좀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뭘까요? 누스케일 파워 코퍼레이션이요. 갑자기 오르네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네, SMR이 지금 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클로를 제가 쳐봤거든요.
오클로는 전기에 1%대. 감전된 듯이 상승하는 네, 오늘의 주가.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 알기로는 지금 뉴스케일 파워의 대표가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SMR 관련된 행사가 있어가지고는 예. 국내 업체를 방문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뭐 전해졌고, 특히나 이 소형 원자로는 기본적인 대형 원자로보다 훨씬 더 뜨겁대요. 그래서 그래요? 네, 훨씬 더 뜨거워서 들어가는 부품이 대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내열성도 있어야 좋아야 되고. 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아야 돼서 좋은 공급처를 잘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있어요.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랑 얘기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제가 기사를 본 게 있습니다. SMR 관련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그래서 8%가량 좀 올라서 제가 눈에 띄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자, 우리 시간으로 한 9시쯤 들어온 이제 중동 관련된 소식을 하나 있나요? 공유를 아마 혹시 모르실까봐 네. 전해드리면요. 터키가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해서 지금 공중 타격을 실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폭탄 테러와 공격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해서 터키가 공습을 했다라는 지금 블룸버그발 소식이 오늘 저녁에 밤 시간에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터키가 타깃으로 한 것들이요. 네. 이 시리아의 반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터키가 그러니까 여기도 중동 지역이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서방 세계에 가까운 노선을 느낌이 타고 있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많이 나뉘잖아요. 네, 뭐 튀르키예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차이가 있어서 터키를 미워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네는 뭐 중동이야, 서방이야 이러면서. 예, 그래서 어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요. 오늘 터키가 47군데, 47군데의 북부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해서 네. 어제 관련된 쿠르드 반군이라 그러죠. 우리가 네. 흔히 쿠르드 쿠르드 반군에 노동자당. 대한 폭격 작업을 했다고 오늘 뉴스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기저기서 폭탄 터뜨리고 네. 총칼을 휘두르는 가운데 네. 북한군과 관련된 지금 그렇죠. 뉴스도 지금 네. 블룸버그에서도 굉장히 큼직하게 네. 이렇게 꺼내놓고 있어서 네. 저희 눈을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러시아에서도 북한이랑 뭐 자기네 이야기 잘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북한의 군사 2,000명이 러시아 서부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예. 지금 공식적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어제 미국 행정부에서도 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바가 있어서 네. 현재 나토에서 파병을 해야 된다는 측면의 의견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어허.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일부 의견은 네. 남한도 파병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네. 그런 의견들이 일반 여론들이 형성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대요. 북한 너네도 하는데 왜 나만 너네 안 해인 그렇죠. 건가 본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온 소식들 이게 네. 전부 네. 정보를 짜집기한 소식들이 뉴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온 걸로 보면은 네. 북한 특수부대 10,000여 명, 12,000명의 특수부대는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내륙까지 지금 침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 지역에 주둔하면서 북한군은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군을 막기 위한 군이지 선봉대로서 전면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맞닥뜨리지 않는다라는 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약상. 네, 그렇게 이야기가 또 오늘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흐름이 번잡스럽게 돌아가는데 네.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한 한마디를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북한의 활동이 러시아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속보를 내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오후 시간 한 7시쯤에 전해진 뉴스고요. 계속해서 사실 이게 북한이 끼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까지도 맞물려서 좀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이런 가운데 지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스라엘에서 뉴스가 나온 게 하나 있어서 로이터 말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40분쯤 나온 뉴스네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상가들이 가자 지구의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며칠 내로 도하에 모일 수도 있다. 카타르 도하요. 네. 네. 라고 카타르와 워싱턴의 고위 외교관들이 이야기를 직접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회담에서 전투 종식에 대한 합의 없이 8월에 결렬된 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협상을 하기는 할 건가 봐요. 네. 분위기가 뉴스. 그러니까 뉴스에 지금 등장하는 나라가 몇 개 빠져 있죠. 네, 지금 이란과 레바논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이지 레바논과 이란과의 휴전은 네,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건 토니 블링컨이 갔잖아요. 예. 그 때문에 토니 블링컨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액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좀 뉴스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흐름이 생각보다 좋지는 못합니다. 다우 지수가 0.5%대 약세고요. S&P 500 강보합, 나스닥만이 0.5%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독약청청 테슬라 같은 경우는 19%대 급등을 이어가면서 현재 255달러 터치를 해내고 있고요. 아마존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M7 종목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IBM이 6%대 하락, 램리서치가 3%대 강세, 서비스나우가 5%대 강세로 실적 발표한 종목들 위주로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KKR도 실적 발표하고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T모바일도 좋은 실적과 함께 5% 이상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 눈에는 퀀텀 스케이프의 24% 이상 상승하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네.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좋잖아요. 그럼요. 꿈의 네. 배터리. 네, 기대감을 좀 갖고 지켜보면서 자, 오늘은 리비안도 함께 올라줍니다. 자, 테슬라로 시작해서 테슬라로 끝냈던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금요일이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네. 내일 이 시간 밤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